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서구 FM. 오늘은 너살그 7번째 방송입니다. 행운의 7번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에서 7일째 일요일도 좋아하고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의 7번째 보라색도 좋아합니다. 숫자를 말한 김에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고요. 2월 2일은 습지의 날, 3월 3일은 삼겹살데이, 4월 4일은 안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정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6월 6일은 현충일, 7월 7일은 칠석, 8월 8일은 섬의 날. 그 섬의 잠재력이 무한대라서 8월 8일로 정했다고 하네요. 8이라는 숫자가 누우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희가 10달 동안 임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11월 10일은 가래떡데이, 12월 12일은 없는데요. 누가 한번 지어보시지요? 1212? 12가 있는 날? 사회생활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그때는 알았을까요? 사회생활이라 하면 그래도 직장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던 시절을 말함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다닌 곳이 주로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2년 조금 넘게 다녔던 곳인데 바로 농협중앙회입니다. 나름 공채라고 하는 시험과 면접을 보고 들어간 공개 채용인데, 당시에는 공채라는 뜻도 모르고 친구가 신문에 광고가 났다고 가져와서 같이 들어간 곳입니다. 89년도에쯤인 것 같은데 사회초년생의 좌충우돌 어이없기도 한 경험을 오늘 방송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은 미스 신입니다. 89년도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를 주로 미스 신, 미스 김, 미스 박, 미스 최라고 미스 뒤에 성을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미스 미스터라는 굽낮은 구두도 나왔을 정도로 미스라는 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주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방 아가씨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김양아, 박양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미스 김, 미스 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잘 알고 지내는 친한 언니가 저보고, 야, 이상하지 않냐? 남자들은 이름을 불러주면서 여자들만 미스 김, 미스리라고 하냐? 다방 아가씨도 그렇게 부르잖아. 남자들은 왜 미스터 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여자들만 미스 박이라고 하냐?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미스 신이라고 하면 여러 명의 미스 신 중에 하나인데, 신만덕 씨라고 하면 거의 제 고유의 이름이라 생각되어 하루는 출근하여 저도 미스 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자 직원들이 큰 소리로 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신만덕 씨라고 큰 소리로 불렀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좋지도 않은 이 기분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 여자 이름 치고는 특이한 데다가 이름까지 불러달라고 하니 자기들끼리 쑥덕대고 재밌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든 말든 당시에 저만 이름을 불러주는 유일한 여자 동료였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억은 파마입니다. 당시에 사회 초년생 여직원들은 생머리를 하고 다녔는데 저도 당연히 커트 생머리였습니다. 저에게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직장 생활을 더 했거나 나이가 더 먹은 언니들이 나름 사회생활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파마 머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듣다 보니 저도 파마가 궁금하기도 해서 파마를 했습니다. 마치 성년식처럼 파마를 하고 다녀야 이쁘고 학생들을 벗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맡던 독한 파마 양 냄새가 기억이 나고 머리숱이 엄청 많아진 것처럼 머리가 커진 느낌이고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평소 생머리처럼 머리가 마른 다음 빗었더니 머리가 장난 아니게 큰 것입니다. 머리를 감고 굵은 빗으로 빗던가 젖었을 때 빗었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파마를 하고 나온 머리 큰 남자 연예인이나 노래방 가발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제 머리가 바이만에서 출근했던 기억이고 언니들이 젤이라도 바르지 그랬냐. 마른 다음에 빗으면 안 된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았나요? 저희 친언니들은 제가 컸을 때 이미 시집을 갔고 집에는 오빠들만 있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 뭡니까. 한동안 제 사진첩에도 있었는데 가분수같이 컸던 파마 머리를 하고는 웃음 많은 시절이라 그래도 좋다고 웃고 있는 사진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지금도 파마를 잘하지 않는 이유가 그때의 기억일까요? 크크. 세 번째는 근무 시간입니다. 제가 농협중앙에 들어간 것은 은행이라서가 아니고 9시 근무 시작해서 4시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직장은 6시나 7시에 끝나는데 4시에 끝난다니 기분 좋은 곳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과 놀 생각을 하니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4시에 문을 닫고 시제를 맞춘다면서 당일 입금과 출금이 1원이라도 안 맞으면 퇴근을 하지 않았고 입출금이 혼자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 것과 공과금 등 그날 하루 전체 거래가 딱 맞아야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새내기 직원이라서 직접 맞출 일은 없었으나 6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고 1시간을 더 기다려도 안 맞으면 퇴근을 하곤 했는데 왕언니한테 하루는 혼이 났습니다. 선배들이 아직 일을 하는데 어떻게 쫄따구가 가냐고요. 그날부터 밤 9시까지도 퇴근을 못하는 날이 허다했고 지루한 근무의 연속이었던 기억입니다. 지금은 8시간이 상식이 됐지만 당시는 일이 끝나야 근무가 끝나는 어려운 노동 환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 기억은 회식입니다. 당시에 지점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대리가 2명이며 나머지 9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분기에 한두 번씩 회식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회식을 가면 평소보다 비싼 음식점에서 술과 밥을 먹는 것이었는데 남자들은 주로 술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잘해야 인정도 받지만 남자 직원들은 술을 잘 먹어야 인정도 받는 분위기여서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좋았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직원에게는 술을 많이 권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상사에게 따라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결혼을 했거나 나이가 있는 언니들이 안 따라주고 나이 어린 초년생 보고 따르라고 하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회를 모르던 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따르면 더 맛이 있나요? 따르긴 따라드리겠는데 왜 제가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지점장 얼굴이 싸늘해지고 다음부터 회식에서 저는 술을 안 따라도 됐으나 왠지 밉보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회식에서 술이 잔뜩 취한 차장님이 제 등에 글씨를 쓴다고 했고 저는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말로 할 게 아니라고 고집스럽게 자꾸 말해서 자포자기하는 기분으로 등에 쓰라고 했더니 글쎄 사랑해라고 썼습니다. 꼭꼭 눌러 쓴 글씨를 제가 못 읽을 리 없었으나 나이도 많은 당시에 초등학교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상사의 추태에 어찌 대응할지 몰라 저는 바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일찍 가냐고 해도 딱히 뭐라 말할 수가 없었는데 세월이 7, 8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KBS에 출연해서 이 이야기를 폭로했고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박노해입니다. 하루는 대리님이 저보고 이 사람이 왜 잡혀간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일면식도 없는 시인이고 신문에 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잡혀간 사실을 말입니다. 도둑이나 강도도 아니고 시인을 잡아가다니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뭔가 짚히는 구석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 농협중앙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와 공장 아르바이트를 3개월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일했고 공장에 다니는 내 또라이의 여자를 공순이라고 낮게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나라를 이만큼 살게 한 것이 다 그들 덕분인데 당시에는 직업을 낮추어 부르면서 공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점심시간에 슈퍼를 갈 때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가는 게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개월 후엔 발령이 날 거고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의 시선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것 같습니다. 1시간을 써야 하는 점심시간은 은행 일을 보기에도 빠듯하게 점심시간은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나와 친구는 발령이 나서 공장을 그만두었고 내가 다닌 공장 근처의 은행에 발령이 났습니다. 친구는 조금 더 멀리 발령이 났으나 나는 공장과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당시 은행에는 300만 원 이상 입금하는 고액 손님을 순번과 상관없이 먼저 일 처리를 해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나는 얼마 전까지도 동료였던 공장 친구들이 오면 먼저 처리를 해줬습니다. 순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나 어차피 고액 손님을 먼저 처리하면서 순번을 깨는 마당에 공장에 점심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을 아는 나는 공순이 친구들을 빨리 처리해 준 것뿐입니다. 아마 그것이 상사의 눈에는 몹시도 특이했고 노동자가 주인이라며 시를 쓴 박노해를 나와 연관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 뒤로 박노해 뉴스가 나오면 왠지 그 사람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박노해 씨가 낯설지가 않는 것은 아마 이 일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추억은 1989년에서 90년도 당시에 있었던 일이어서 까마득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볼링을 종종 치러 갔던 일과 볼링장에 있는 전자오락기를 게임을 하는 테트리스에 재미를 붙였던 언니와 육회나 생선회 등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 했던 선배 직원과 8시간 환상이 깨져서 심드렁하게 근무하는 나를 그래도 이뻐했던 언니, 늘 캐주얼하게 대충 다니는 내게 미스터 신발과 조이너스 같은 비싼 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나를 데리고 다녔던 언니. 모두 보고 싶네요. 잘 지내시죠? 오늘따라 보고 싶네요. 다들 늙으셨겠네. 아, 옛날이요.